네, 1월 10일 금요일 시장이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증시가 워낙 이게 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고, 당국도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 주식 투자가 꼭 나쁜 이미지만으로 치부될 필요는 없죠.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분명히 일컬어지는데, 안 좋은 면만 부각되다 보니까 투기적인 시장으로 너무 몰아가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작용이나 병폐도 있었는데요. 정상화는 분명히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좀 활성화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장기 투자에 대한 문화가 정착을 해야 될 것이고,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이제 좀 성숙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고요. 당국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인지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뭐 우리 시장도 글로벌 시장하고 좀 동행하는 발맞춤이 나와야 될 텐데, 오늘은 일단 보합 수준에 출발하는군요. 강보합입니다. 3.4포인트 코스피 상승 출발이고요. 1949, 50은 아직은 하회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나름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513포인트 출발입니다. 이승석 대표님. 네. 개장 분위기 좀 뚜렷한 특징의 모습이 들어온 게 포착이 되나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가요? 역시 뭐 우리 증시도 아침 출발 쪽에서 어제 이제 동시효과 때문에 지금 동시효과 쪽에서 생긴 일 때문에 그 선연물 간의 가격의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 동시효과 때 아시다시피 이제 선물 지수는 뭐 거의 뭐 장마감 직전하고 비슷한 추이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동시효과 때 좀 하락폭을 좀 크게 늘려가지고 선연물 간의 베이시스 차이가 어저께 이제 한 1.9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선물 지수는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플러스권에서 시작하면서 그 가격의 괴리를 이제 좁히는 과정이 이제 아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희욱 앵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어제 동시효과 때 밀린 폭을 아침에 얼마큼 이제 만회를 하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다 있는데, 그 폭을 전부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현재 만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다 본다면 오늘 아침,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 이번 주 들어서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현재는 약 100억 가까운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대신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매도 압박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누적 잔량으로 본다면 이전에 연말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3월물 쪽의 선물 누적 잔고가 한 2만 5천 계약까지 쌓였다가 연초 들어가지고 이게 다 청산이 되고, 어제까지 해서 약 한 1200계약 정도 오히려 매도 우위로 전환됐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단 소폭이긴 합니다만 매수 우위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목들 동향 본다면 아침에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가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0.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나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당일 아침에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크게 약세를 보였었던 S-오일이 오늘 아침에는 주가가 현재 한 5%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원인은 그 아람코, 그러니까 S-오일의 대주주죠. 대주주가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그 S-오일 지분을 갖다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전부터 매각 추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 부분이 S-오일 주가를 어떤 크게 끌어올리면서 현재 6% 넘게까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호텔 신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어저께 물론 동시효과 쪽에 피해를 좀 봤다 이렇게 표현해야겠는데, 네. 오늘도 현재 한 1~2% 정도대의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최근 연일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관련 반도체 업종주 하이닉스하고 동부하이텍은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만 하이닉스가 현재 한 0.6% 정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도 코스닥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좋은 그 추이를 갖다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요즘 들어서는 거래소 쪽에서는 수급의 공백이 좀 생겨 있는 상태라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최근에 그 공매도 쪽 환매성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가지고 외국인들 쪽에서도 일반 매매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이런 추이가 자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저점 대에서 많이 올라왔던 기술적 부담을 과연 이제 코스닥이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오늘도 거래소 대비해서는 아침 시작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주가가 요즘에 계속 반등을 주면서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금일도 소폭 정도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어떤 일조를 하는 움직임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본다면은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 숫자가 현재는 하락 종목 숫자보다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뭐 어제보다 좀 다소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지금 하락 기업은 한 200개,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는 580여 개. 종목이 월등히 상승이 좀 많군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6천억 원, 2일과 3일 날 3천억 원씩 팔더니 한 다음에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오늘은 약간 순매도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9시 5분 40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4억 원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38억 원 팝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늘 기술적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도 외국인 순매도가 보이고요. 네이버도 순매도가 보입니다. 오늘은 신한지주, 현대차, 삼성중공업, 기아차 외국인 순매도가 고루고루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규모는 아직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흐를수록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 기업은 현대모비스, S-오일, 호텔신라,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OCI 뭐 이런 기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승원 대표님, 예. 오늘은 좀 조용하게 출발을 하고 있죠. 오늘 조용하게 출발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상승을 보였던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던 호텔신라 또 계속해서 강세를 갖고 있는데요. 뭐 호텔신라를 비롯한 지금 파라다이스, GKL 여전히 뭐 계속해서 좋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특히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인들의 작년에 해외 관광객이 9천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1억 명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제 GDP가 1만 불 시대에 대한 쪽을 열게 되면서 1만 불 시대 때 나타나는 것이 해외 여행객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게 되죠.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인들이 쓴 해외 관광에서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마카오의 매출 같은 경우, 특히 이 보게 되면은 마카오의 매출이 이미 라스베가스의 매출 4배 이상을 올라갔죠. 왜 GK가 파라다이스가 그럼 주목을 받느냐? 놓고 본다라면 마카오의 그 VIP 드롭백이 2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라다이스하고 GKL은 여전히 지금 VIP 드롭백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한국 쪽에 와서 카지노를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는 또 싱가포르 그 복합 레저타운에 대한 대대적인 성공으로 인해서 서로 대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베트남, 뭐 미얀마, 뭐 전부 다가 서로 제2의 카지노를 하겠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영종도 제2 카지노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카지노가 건립이 되기 전까지도 충분히 그 카지노가 뭐 전부 다 이제 건립이 된다라면 공급 과잉에 대한 쪽의 시대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GKL과 파라다이스가 카지노에 대한 쪽에서 장기적인 매출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면세점 쪽에서 그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본인 관광객이 줄었는데 어떠냐라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일본인 관광객이 줄은 것보다 일본인 관광객보다도 중국인들의 씀씀이가 2배 이상 더 크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본토에서 워낙 명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가격에 대한 쪽이 더 한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사는 루이비통을 많이 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 화장품에 대한 가격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씀씀이도 2배로 크고 여행객에 대한 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에 대한 감소가 면세점에 대한 매출 감소에 대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창의국제공항에 의한 단발적인 어떤 촉매, 주가 상승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해줬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장기 성장에 대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서 이 두 종목을 좀 이 업종을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업종의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라든가 아니면 지지선을 깨고 나서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쪽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쪽보다는 투자에 적합한 그런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국의 뭐 엉뚱한 부호라고 하더군요. 미국 언론의 일종의 자존심, 월스트리트저널을 얼마면 돼 이렇게 사겠다고 했다는데 중국 이야기죠. 네. 자, 이제 선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무거웠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 나오는데 선물 시황 가봅니다. 신한금융투자전략팀의 최동환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를